2021 메르세데스 벤츠 올투게더 예스사이언스 과학탐험은 아이들과 미래재단이 주최하고 안성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며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후원하는 과학탐험 6차시 극 6번째 시간. 안녕 과린이 학생 여러분, 안녕. 매번 차시가 지날수록 더욱 홀로 반가워하는 엉클쌤인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함께 만들었던 자기부상 기차와 오뚜기 원숭이는 잘 있나요? 오늘은 엔조이 친환경 과학실험 마지막 테마인 6차시 깨끗하고 맑은 공기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렛츠고! 과린이 여러분, 사진 속 저기는 어디일까요? 네, 아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 서울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뿌옇게 보일까요? 안성씨는 안녕하신가요? 잘 보이나요? 제가 올 때마다 안성의 날씨는 참으로 맑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울은 지금 안녕치 못한 것 같네요. 바로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미세먼지 때문이에요. 정말 안성 지역에서 하루 종일 촬영하며 있다가 저녁에 집으로 가면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서울 지역은 미세먼지로 고생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왜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볼까요? 렛츠고! 먼저 영상을 한번 보고 올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영상이니까 꼭 집중해 주세요. 알에서 태어나 스스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친구들과는 달리 저는 조금 특별하게 수족관에서 자랐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친구들처럼 바닷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바다를 모험해야지 하는 꿈을 가지고요. 제 꿈을 이뤄주려고 사람들이 저를 제주도 앞바다에 놓아주었습니다. 제가 잘 살 수 있도록 저를 확인해줄 위치 추적기와 인식표도 달아주었죠. 저는 부푼 꿈을 가지고 바다로 갔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출발해서 부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1일 만에 죽은 채로요. 이건 모두 제 뱃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비닐과 플라스틱, 그물 조각, 쓰레기 225조각이 발견되었죠. 저는 이것들을 먹고 소화기관이 모두 망가져서 죽었습니다. 죽은 38마리의 바다거북 중에 20마리는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북이의 이야기를 선생님이 들려주었어요. 거북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오늘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환경오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 대한 대기오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밟는 토양, 땅에 대한 오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바다나 강과 같은 물, 수질 오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각각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원인과 그것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조사해 보세요. 책이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조사해 보세요. 검색창에 대기오염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어린이 백과가 보입니다. 어린이 백과를 눌러줍니다. 자, 어린이 백과에서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걸 한번 눌러서 봐보세요. 자, 다양한 결과 중에 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공기가 오염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보면은 대기 오염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원인에 해당하는 것들을 표시를 해볼 수 있겠죠. 공장, 발전소나 석유, 석탄을 태우면 매연이 나온다. 자동차에 또 배기가스도 있고요. 이러면서 난방시설에도, 그리고 도로와 건물 지을 때 미세먼지도 만들어지고요. 네, 그래서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원래는 자연환경에서는 화산 폭발이나 모래먼지 이런 것 때문에 오염이 당연히 생기지만 사람들이 만든 오염에 비하면 훨씬 적어요. 우리가 편리해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기가스, 공장에서도 매연이나 미세먼지가 많이 뿜어져 나오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볼까요? 오염된 공기는 사람의 건강을 해쳐요. 자, 공기를 마시면 미세먼지가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에 들어가서 가슴이 아프고 기침과 열이 나면서 우리 몸을 점점 약하게 한다는 거죠. 특히 어린이들이 위험합니다. 이런 내용들, 동물의 호흡기관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7년 2월에는 멕시코에서 새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당했대요. 그 죽은 새들을 조사해보니까 나트륨 수은 같은 중금속에 중독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생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한 하늘입니다. 지금 남산타워가 잘 보이지 않고 있어요. 공기 중에 떠있는 우리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더 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들이 우리가 숨을 쉴 때 코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계속 쌓여서 호흡기관에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이 미세먼지는 굉장히 몸에 안 좋고,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황사라고 들어봤나요? 황사는 모래바람을 의미합니다. 황사 자체는 모래바람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만 여기에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유해 물질들이 같이 실려오면서 미세먼지만큼 안 좋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선생님이 토양오염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찾은 사진이에요. 이곳은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쓰레기 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이런 쓰레기 산들이 많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모으다 보면, 자, 여기서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면 여기 쓰레기 안에 있던 나쁜 물질들이 지하수로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물이 이렇게 농사 짓는 밭으로 가서 우리가 먹는 농작물에도 안 좋은 해를 미칩니다. 이 쓰레기산에서는 냄새도 많이 나고 불이 나기도 쉽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바로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는 이런 쓰레기 섬들이 원을 이루면서 있는데 그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우리나라 땅의 7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쓰레기 섬이 하나가 아니고 4군데 이상 전 세계 바다에 떠 있다고 합니다. 이 쓰레기의 플라스틱이 대부분인데 플라스틱이 80에서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플라스틱은 파도에 의해서 그리고 햇볕에 의해서 잘게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처럼 삼키기도 하고, 그런 1차 소비자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으면 그 먹이 사슬에 따라서 그 위에 상위 소비자들이 몸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은 이건 바다새, 죽은 바다새의 뱃속에서 나온 바다 쓰레기들입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플라스틱 라이터도 보이고 여러 가지 쓰레기들. 플라스틱이 가볍기 때문에 물에 뜬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바다로 쉽게 흘러가고, 그리고 사람들과는 멀리 야생동물들이 있는 곳까지 간다는 거죠. 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바다새고요. 그 다음에는 플라스틱의 고리에 걸린 거북이의 모습입니다.
거북이가 어릴 때 여기 걸렸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기형적인 모습으로 자랐네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요. 자, 바닷속에 많이 버려지는 그물들. 거북이가 온몸에 그물을 걸치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유조선에서 나온 기름으로 이 새의 서식지가 파괴된 모습입니다. 지금 새 온몸에 기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우선 대기오염의 원인은 자동차나 공장 이런 데서 나오는 배기가스, 매연이 원인이 됩니다. 생물에는 황사나 미세먼지, 특히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죠. 이런 것들이 동물의 호흡기관에 아주 이상을 일으키고 병이 생기게 합니다. 멕시코시티의 새, 떼죽음 당한 거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생물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토양오염은 쓰레기 배출, 농약, 비료의 과다 사용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이건 쓰레기 산이에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주변에 심한 악취를 나게 합니다. 그리고 물이 오염돼서 결국 농사 짓는 농작물에게도 피해를 끼치죠. 수질오염의 원인은 폐수를 배출하고 기름이 유출되고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것들이 바다로 자꾸 떠밀려 가기 때문입니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해양 생물이 죽고 또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1차 소비자들을 먹은 생물들의 몸에 점점 플라스틱이 축적되는 거죠. 유조선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서식지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잘 보셨죠? 이렇게 우리 지구는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지구를 돕고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가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산 물질을 말하는데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50 미크론 이하인 총먼지와 입자 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 PM과 파티큘레이트 매터로 구분을 한답니다. 미세먼지는요, 다시 지름이 10 미크론보다 작은 미세먼지와 지름이 2.5 미크론보다 작은 미세먼지로, 작은 미세먼지는 PM2.5로 나뉘고요. PM10 이상의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을 50에서 70 미크론보다 약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PM2.5는 머리카락의 약 20분의 1에서 3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다고 하고, 세계보건기구라는 WHO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1987년부터 제시를 해왔고, 2013년도에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바람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어려운데 미세먼지는 우리에게 아주 해롭다는 것이에요. 또한 미세먼지를 이루는 성분은 그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역이나 계절, 기상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기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반응하여 형성된 덩어리, 황산염, 질산염 등과 같은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와 검댕,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등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과린이 여러분, 우리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을 삼가하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집에 있을 때도 환기를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쉽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좋지 않은 미세먼지 그리고 환경오염을 이겨낼 수 있는 과학의 원리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해요. 이제 다 함께 외쳐봅시다. Let's go!
오늘 우리는 스칸디아모스란 식물을 통해 좋지 않은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꿀 수 있는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렛츠고! 우선 오늘도 구성품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도안 한 장, 사각 접시, 투명 접시, 이쑤시개 하나, 컬러 스톤, 그리고 스칸디아모스를 여러분들이 쓰기 편하게 저희가 봉투에 같이 넣어 놨습니다. 다음은 양면 테이프, 그리고 도면이 한 장 있습니다. 이때 개별 구성품으로 집을 꾸미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인펜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인펜이 없는 친구들은 집에 있는 다른 일반 펜이라도 집 벽면을 같이 꾸며 볼 수 있는 볼펜이나 사인펜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집 면을 먼저 꾸며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도면에서 쓸모없는 부분들은 뜯어냅니다. 자, 그리고 집 모양 외에 같이 사용할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위에 있는 강아지, 두 번째 우리 집 명패를 만들 수 있는 종이, 그리고 이 종이는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집부터 한번 꾸며보도록 할 건데요. 누구네 집인지 예쁘게 명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저는 집에 현재 딸 한 명, 그리고 곧 태어날 아들 한 명,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들 이름, 하나는 딸 이름으로 꾸며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여러분들 그 펜으로 그릴 때 매끄러운 부분과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매끄러운 부분은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글을 쓰시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반대편 쪽으로 꼭 돌려서 색을 칠하고 글을 쓰시길 바래요. 이렇게 꾸몄으면 우선 옆에다 잘 놓고 먼저
집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이 집 울타리 벽면 부분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손으로 천천히 떼어내서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하얀색 부분들은 집의 울타리가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양면 테이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쪽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접히는 부분인데 여긴 되어 있지 않는데, 다 접히는 부분들을 접으시기 전에 양면 테이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보이시는 부분들을 가위나 손으로 잘라서 붙여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을 한번 접어 볼게요. 먼저 집 모양을 접어서 세워주고, 울타리를 접기 전에 양면 테이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먼저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는 양면 테이프라고 접혀 있지 않은데, 접어서 여기는 접혀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겹쳐지기 때문에 이쪽 안쪽 부분에도 양면 테이프를 하나 추가해서 더 붙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접어줍니다. 접은 다음에 바로 집을 만들 게 아니라요, 울타리 부분을 보시면, 제가 울타리를 세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울타리 어때요? 예쁘게 보이나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 부분을 어떠한 색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꾸며주는 시간을 간단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막 화려한 걸 좋아하지는 않아서 몇 가지 색으로만 울타리 바깥 부분을 그냥 하얗게 놓는 게 아니고 살짝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예쁘게 꾸미시면 돼요. 저는 그림에는 소질이 없어서 밋밋한 하얀색보다는 그래도
색감이 들어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체크 무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접착면에 종이 테이프를 다 뜯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손이 빨라서 굉장히 빨리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속도를 일부러 못 내는 것도 있는데 저학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진 않고 편집된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 하는 것처럼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집을 세웠으면 양면 테이프라고 써있는 부분이 안쪽이 아니라 건물 바깥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여기 겹치는 부분에 제가 살짝 붙여놨더니 튼튼하게 고정이 되죠. 자, 여기까지 하면 집 꾸미기가 거의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명패 맞는 것 중에 집에 이쑤시개 여분이 있으면 그냥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없으면 둘 중에 하나의 명패만 하셔도 되고, 또는 하나는 이쑤시개에 붙여서 세워도 되고, 하나는 그냥 벽에 붙여도 됩니다. 먼저 강아지를 위치를 잡아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강아지가 위치가 위아래가 반대로 붙여지지 않게 잘 확인해서 집 앞면에다가 저는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붙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항상 고민인데요. 아들을 먼저 해야 되나 딸을 먼저 해야 되나, 그냥 좀 커 보이는 거를 먼저 이쑤시개에 붙여서 세워봐 줄게요. 자, 이 이쑤시개가 들어가는 명패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집의 대표적 이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건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사용할 거고, 자, 다음은 그러면 저희 제 아들 이름으로 된 명패를 적당한 위치에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 앞에만 붙이지 않아도 되고요. 저는 여기다 붙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스칸디아모스를 활용해서 점원을 꾸며보도록 할 건데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투명색 케이스에 먼저 색깔이 들어있는 이 돌을 만지실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 돌을
세게 만지시면 색깔이 손에 이렇게 묻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손을 닿지 않게 하거나 비닐 장갑을 활용을 해서 예쁘게 부어주시고, 그 위에 풍성하게 보일 수 있도록, 풍성하게 최대한 보일 수 있도록 펼쳐주고, 우리 집 정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구에다가 세우면 보기 좋지 않고 입구가 막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안쪽에다가 우리 집 정원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명패를 여기다가 세워주면 공기청정 스칸디아모스 정원 꾸미기가 완성이 됩니다. 크기는 작은데 우리 집 전체를 공기청정 시켜주기는 어렵지만요, 여러분들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친구들은 이 부분만 더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 선물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은 이 부분만 더 풍성하게 하시면 완벽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스칸디아모스 정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칸디아모스는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북유럽에서 자생하는 천연 이끼고 다양한 색의 천연 염색을 한 것이라고 해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흡수하여 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또한 소리를 흡수하는 흡음 효과와 불이 붙지 않는 내화성이 있고, 물, 햇빛, 영양 공급을 따로 해줄 필요가 없어서 인테리어용으로 아주 인기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같이 만들어 보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요거는 잘 놔둔 상태에서 다음 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번 과학 키트는 미세먼지를 먹는 몬스터라는 과학 키트입니다. 자, 그러면 구성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품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도안 한 장, 펜, USB 한 개, 연결캡 2개, 양면 테이프, 그 다음에 공기청정 필터. 이렇게 열어보면 공기청정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도안에 있는 몬스터를 먼저 떼어낼게요. 손과 다른 부분은 먼저 떼어내지 않고 몸통 부분들만 먼저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접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길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제거할 때 중간중간에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부분이어서 끊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뜯어진다고 해서 칼을 이용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가위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위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못하겠는 친구들은 센터에 계신 센터 선생님들께 부탁해서 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도 방금 자르다가 실수로 종이가 살짝 찢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마감을 재빨리 잘라주시고 선이 있는 부분들을 접어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 미세먼지 몬스터 친구는 육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고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도 접어서 끼워 넣어 주시면 되는데, 그냥 끼워 넣으면 고정이 안 되니까 여기 가장 끝부분에만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은 이 팬이 들어갈 팬 케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요 모양으로 생긴 도안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아까처럼 제거해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뒤쪽으로 찢다가 전체가 다 찢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떼주시기 바랄게요.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칼로 해도 된다 그랬나요? 아니요. 절대로 안 될 때는 가위는 사용하되 칼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 칼을 사용하실 때는 꼭 센터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거나 선생님들께 부탁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선대로 또 접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접고 나서 여기 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접착 부위이기 때문에 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만큼의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꼼꼼한 사람은 난 여기 다 한 줄로 다 붙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붙이셔도 되고요.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보통 2개씩 정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면 테이프가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가 첫날 그렸던 양면 테이프를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종이 부분을 다 제거해 주시고 박스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붙여주세요. 이때 주의사항은 미끄러지지 않게 꼭꼭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고, 다음 이 안에 팬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팬박스라서 팬은 이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이 팬의 선이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옆에 보면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거를 해주시고, 팬을 집어넣기 전에 먼저 선을 넣어서 빼준 다음 팬을 박스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박스 안에 팬을 넣고 선을 뺐으면 팬 뒤에다가 공기 정화 필터를 먼저 바닥까지 넣어줍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을 살짝 올려서 주름을 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몸통에 집어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 집어넣을 때 주의사항은 인 모양 부분에 파란색, 초록색이 보일 수 있도록 넣어줍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이렇게 넣는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넣기 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을 넣어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이 길어서 선을 먼저 넣은 다음에 넣어 보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USB와 연결을 합니다. 같은 전선끼리 연결을 하면 돼요. 여기에는 다른 배터리나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잘 말아서 같은 색끼리 묶어줍니다. 그리고 살짝 접어서 캡을 씌워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같이 말아서 돌리고 살짝 접어서 캡을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빠지지 않게 이름표로 고정을 한번 해봐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넣고 여러분들 이름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나머지 중에 여기 보이는 것들이 큰 게 발이고 작은 게 손이에요. 그래서 우선 선인장부터 꾸미도록 색깔 있는 부분들, 초록색의 부분들을 다 떼어줍니다. 선생님 왜 미리 떼어놓지 않나요? 미리 떼어놨을 경우에 여러분 잃어버리거나 한쪽만 없어질 경우가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천천히 떼고 있어요. 물론 안 잃어버릴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먼저 다 떼어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인장 부분도 접은데 먼저 받침대 부분을 접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여기 선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무슨 부분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접착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엔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셔야 고정이 됩니다.
크기가 정확하게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기 조절을 잘 하셔서 잘라서 쓰시면 되겠어요. 손으로 자르셔도 되고 선생님처럼 가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작은 삼각형 부분들은 반으로 잘라서 사용을 할 거예요. 한 바퀴 천천히 보면서 빼먹은 곳은 없는지 체크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모든 양면 테이프의 종이들을 떼내어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빼먹은 것 없으니까 양면 테이프를 다 뜯어볼게요. 이때 뜯을 때의 주의사항이 뜯다가 겹쳐갖고 다른 엉뚱한 곳에 붙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접은 면끼리 세워서 붙여주고 붙여주고 선인장을 담을 수 있는 케이스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선인장도 빨리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접기 선생님이 아니어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자, 그럼 테이프를 뜯어서 한쪽 면을 다 붙여놓으면 반대쪽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다른 쪽 면은 접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한쪽 방향으로만 그냥 보이게 할 거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붙인 거랑 똑같이 붙여서 세워 주셔야 됩니다. 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선인장을 두 개를 세우지 않고요, 지금은 그냥 하나만 세워 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두 개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두 개를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인장은 뭐가 되냐면 우리 미세먼지 몬스터 위에 머리 부분이 됩니다. 자, 다시 내려서 이제 눈을 붙여주고요, 팔다리를 붙여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눈을 붙일 때는 쌍꺼풀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예쁘게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다리를 붙일 때는 옆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밑에다 붙여줍니다. 그 다음 팔,
자, 마지막으로 선인장을 꾸며주면 그래서 머리 위에 씌워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인장을 하나로 할 친구들은 하나로 하시고 저는 시간 관계상 지금 하나로 했는데 시간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도 다 테이프를 붙여서 2개를 올려놓아 주시고 선인장을 꾸며주시면 좀 더 이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기청정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USB가 들어가는 보조 배터리나 이 USB 부분이 들어가는 보조 배터리, 아니면 노트북, TV, 그 다음에 집에 있는 TV를 켜고 끄는 셋톱박스, 또는 집에 설치되어 있는 데스크탑 USB 부분에도 넣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넓은 밖의 공간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집 안에 보통 USB가 연결될 수 있는 곳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이걸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USB를 연결하고 연기가 아니라 휴지로 확인을 해볼 텐데 너무 많이 뜯지 말고 조금만 뜯어서 잘 방향으로 흡입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휴지가 잘 보이시죠? 잘 빨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에 붙는 게 아니고 휴지가 보이시면 붙었습니다. 그런데 붙는 게 아니라 밀어낸다. 그러면 팬을 거꾸로 넣으신 건데 이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설명서에 본 것처럼 입 안으로 봤을 때 팬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부분이 보이셔야지 제대로 팬을 넣은 방향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이게 붙는 게 아니라 밀어낸다 그러면 반대로 끼워져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USB 포트가 있을 수 있는 곳 또는 보조 배터리가 있는 곳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요. 이 필터를 혹시나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꺼내 보시면 정말 이게 효과가 있구나, 작지만 그래도 먼지를 걸러주는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책상에 올려놓고 일주일 사용해본 필터를 본 결과는 사용 전에 했었던 건 하였었고요, 사용 후에 썼던 건 확실히 검정 색깔로 바뀌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쓸 거라면 필터를 갈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엉클쌤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과린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테마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 똑똑한 로봇으로 다시 만나요.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7대 수칙을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외출은 가급적으로 자제하세요. 스포츠든 실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실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세요.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 주세요. 세 번째, 대기 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을 줄여주세요. 공사장, 도로변 등은 피해주세요. 네 번째, 외출 후에는 깨끗이 씻어주세요.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양치질은 필수예요. 다섯 번째, 물, 과일, 야채를 많이 먹어요. 노폐물 효과가 있는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여섯 번째,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해주세요. 실내의 물걸레 질은 물론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키면 더욱 좋아요. 마지막 일곱 번째, 대기오염 유발 행위를 자제해주세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는 어른들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장소에 자주 가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미세먼지는 잘 피해서 건강히 지내다가 또 만나요. 그럼 안녕.